저는 요즘 시대에 대학을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도 선택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또 제대로 준비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도와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대학 진학은 이런 것이다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진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학 간판을 위한 진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사회 진출했을 때 그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취업 시장도 간판에서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건 뭐 업종별로 업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본인이 취업이 되어서도 또 역량이 없으면 어차피 오래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처럼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크게 이제 뭐 좋은데 바로 취업하고 변화 없이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 아이들의 대학 진학에서는 간판보다는 전공을 더 우선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학생에게 잘 맞는 대학을 가야 돼요. 무조건 간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잘 맞는 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그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대학 전공 수업은 따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대학 진학 이후에 대학 전공 수업을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따라간다는 기준이 뭐냐면 같이 입학한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어, 이게 그 대표적으로 딱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얘가 분명히 학교를 열심히 다녀요. 빠지지 않고 막 술 먹고 논다고 수업을 빠지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학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떤 역량이, 실력이 좀 약하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부모 세대 때는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 동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양한 전공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고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실력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이랑 이 전공이 그냥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사실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학업 역량에서 이제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지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를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화 되어 있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수업에, 대학 전공 수업에 꼭 필요한데 이제 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 배웠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화생지, 투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일부 좀 학력이 약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그 과목을 수능에 선택하지 않으면, 학교 그냥 수업으로만 듣고 가면 사실 그 과목을 깊이 공부할 기회도 없고 아예 접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사고나 학력 수준이 높은 일반고는 내신도 뭐 수능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다뤄야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지만, 학군이 약한 지역은 아닌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수시 제도에 유리한 점을 잘 활용해서 대학 진학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가서 전공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고3 학생인데 내신은 1점 초반인데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치면 뭐 수학은 한 3, 4등급, 과탐은 한 5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학원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가 5등급인데 이 친구가 내신의 이점을 잘 활용해서 수시로 상위권 대학에 화학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특목 자사고 출신 학생이고 문과였는데 문과로 가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썼던 수시 라인이 이제 그 학교에서 추천해줬 그 상담했을 때 그 스카이부터 중경외시 수준이었고 건국대 정도가 이제 안정권으로 쓰는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이 친구는 이제 서성한 라인부터는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수능이 1등급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문과고 또 그 친구가 진학하는 이제 결국 진학하게 된 그 대학과 전공 특성상 또 학교 특수성상 영어로 이제 전공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걱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특목 자사고 출신이 이럴 수 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특목 자사고라고 해서 모두 공부를 다 잘하는 애들만 가고 거기 상위권이라고 해서 학업 역량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특목 자사고도 지역별 학교별로 그 학업 격차가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서 격차가 있어요. 지방의 일부 특목고 같은 경우는 정말 학업 역량이 약해져서 상위권 중학생들이 잘 지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준비가 약한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지방의 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계열로 대학 진학을 할 때는 특목고 특성상 대학 진학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막상 갔을 때 대학을 갔을 때는 좀 아이가 버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또 이제 일반고 전교 1등이었는데 그 이 친구가 스카이는 그때 당시에 최저를 못 맞춰서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이제 서성한 라인 쪽으로 대학을 갔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도 그렇고 전공 수업에서 얘가 이제 자기 동기들보다 본인이 너무 이제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결국 자퇴를 했고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다시 진학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워낙 기본기도 좋고 성향도 좋은 친구고 성격도 좋아서 동기들하고도 좀 잘 어울리고 그래서 사실 좀 따라갈 수도 있는 친구인데 초반에 이제 너무 기가 죽었나 봐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 학군이 약한 지방 일반고 전교 1등 아이들이 그 인서울에 좀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 가서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영어랑 그 전공 수업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수시 상담할 때도 농어촌 전형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내신 등급이 1점 초반이었고 그 학교에서 얘한테 이제 서울대를 쓰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서울대를 굳이 욕심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은 최대한 일단 간판이 높은 곳을 가려고 하잖아요. 전공도 같다고 하면. 근데 어머니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전형으로 서울대를 보낸 선배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자기 아이가 대학을 서울대를 갔는데 이제 그 안에서 잘 못 따라갔나 봐요. 그래서 그 동기들로부터 좀 무시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물론 실제 그 동기들이 무시를 했는지 아니면 그 학생 본인이 그렇게 느꼈는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 아이가 촌에서 그렇게 이렇게 대학을 가서 이제 못 따라갈까봐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요즘은 제가 그 컨설팅 할 때 저도 중요하게 보는 게 대학을 가는 것보다 대학 진학 이후에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 같은 전형으로 합격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전형과 그에 따른 평가 방법으로 요즘에 대학을 그렇게 가기 때문에 동기들끼리 실력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없고 격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 컨설팅 할 때 우려되는 학생들을 보면 실제 내신은 좋지만 대학 진학 이후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물론 이때
조금 열정도 있고, 이제 좀 그런 친구들은 합격한 이후에 놀지 말고, 영어 인증시험도 공부하고, 공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고등과정에서 공부가 좀 부족했다면, 최소한 그 과정은 따로,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를 좀 해서, 전공 수업을 못 따라가는 일은 없도록, 기본은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가 그쪽으로 역량이 약한 경우는 전공 선택해서, 어, 전공을 선택할 때 일단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지 이런 것도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3 때 원서 쓸 때 이런 걸 그때서야 맞닥뜨리지 마시고요. 초, 중, 고 준비하면서 대학 간판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좀 잘 찾고 대학에 진학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에 맞게 역량을 꾸준히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이 사실은 대학 간판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지금 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네가 대학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고 목표를 세웠지 않냐. 그럼 네가 정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내 한계, 어떤 그런 임계점도 넘어보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끈기 있게 도전해보는 경험.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좋은 습관이 형성될 것이고 그래야 역량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떤 대학을 가든 거기 가서도 원하는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이고 그동안 초중고 기간 동안 닦여진 그런 좋은 습관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 확률도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로 했다면 일단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대학이 아닌 기술을 배워서 바로 취업을 할 목표를 세웠다면 그 길 역시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저는 그래서 그 결과보다는 그런 과정을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입시 결과는 최종적으로 운도 좀 따라야 돼요. 뭐 이렇게 교육 정책이라든지 대학별 평가 방법의 어떤 미세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운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쟁자의 실력과 경쟁자의 노력을 우리 학생들이 다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그것까지 다 돼야 내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결과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끔 중학교 입학할 때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 내신에 좀 유리한 인근 지역의 학교로 그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이사를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 어떤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 카드까지 노릴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럼 저는 항상 이제 위에 사례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신 유리한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간판만 높이 달면 된다. 이런 생각은 요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성향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대학 간판만을 놓고 판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 가서 솔직히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이들 정말 멘탈 무너지거든요. 특히 그런 아이들은 그 좁은 지역에서 자기가 잘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쭉 이렇게 초중고를 컸던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대학을 갔을 때 다른 뛰어난 아이들을 보고 내가 저 아이들보다 좀 넘어가고 싶지만 저렇게 난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충격 엄청 받고 자기 실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또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중고 때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잘한다라는 소리만 듣고 잘하는 것이 긴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또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아서 옆으로 셀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하려면 첫 번째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하시라. 두 번째 학생의 실력과 관심사에 잘 맞고 그래서 결국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갈 수 있었으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